이번에는 건강 클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허리가 아프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날이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졌을 때 허리를 움츠리다, 어깨를 움츠리다가 펴게 되면 좀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지속되면 허리 디스크로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가 오게 되면 다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유성 원장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네. 실제로도 이제 병원에서 진료 보실 때 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훨씬 더 뻣뻣해지겠죠. 네. 그다음에 신경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고 혈류순환에도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통증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한 번 아팠다가도 괜찮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까지 아파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아파야 병원에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방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다 틀리게 되겠죠. 네. 이 부분들을 감각의 역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통증을 감내하는 부분들은 사람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 통증의 강도가 병원에 가야 되는 그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변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허리 쪽에만 통증이 집중되는 부분들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저림이나 아니면 당기는 통증이나 아니면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증상들이 퍼지는 증상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루나 이틀 정도 푹 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별로 호전되는 부분들이 없다. 오히려 좀 더 나빠지거나 점점 더 퍼지는 증상들이 있다면 이때는 신경 쪽에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가까운 병원을 꼭 바로 내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계단 올라가다가 허리를 좀 삐끗해서 너무나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다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질환 때문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 이런 네.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뜨끔한다라고 하죠. 허리에 뭐 담이 걸렸다 아니면 허리를 삐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염좌라는 진단명을 사용을 합니다. 염좌. 네. 네. 허리 쪽에 근육이나 인대나 아니면 힘줄 쪽에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휴식만 취해줘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네. 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 쪽의 문제, 결국 이제 디스크 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절 쪽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을 쉬어줘도 이 부분들이 절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척추뼈의 구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척추는 위의 척추와 아래 척추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디스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노란색의 신경이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디스크랑 신경이랑 그리고 뼈들이 정상적인 위치를 고수를 하고 있지만 디스크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오게 되면 뒤로 내려가는 노란색의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 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 쪽이 뻣뻣해지면서 다리가 저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감별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허리 디스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나겠죠. 네. 결국 이제 요통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는데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염좌일 때는 허리 쪽의 통증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점차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헌데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후관절 쪽에 문제가 된다면 이때 허리 통증은 조금씩은 나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저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에 힘이 약간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리 쪽에서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나타날 때 이때 신경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저릿한 느낌, 통증 같은 경우는 뭐 한 며칠간 지속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평균적으로 저희가 요통에 있어서 어떤 디스크냐 아니면 일반적인 염좌 상태냐라는 부분들이 진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만 72시간, 3일을 기점으로 3일. 보통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네. 3일 후에도 증상들이 한 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면 디스크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3일 72시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환자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젊은 분이시군요. 네, 지금 이 환자분도 네. 여성분이시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상당히 좀 약한 편이에요. 네. 되게 날씬하시죠? 날씬하다는 부분들이 결국 근육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침 저녁으로 되겠죠.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움츠리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아침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러면서 통증을 나타냈던 케이스고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골반의 위치가 틀어진 부분들을 그래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추나요법을 통해서 환자분의 허리에서 골반까지 같이 교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저럴 때 이제 통증이 좀 느껴지나요? 자.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엎드린 자세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워있는 자세나 아니면 앉아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모든 자세에서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고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신경 쪽에 살짝 스트레칭을 시켜서 네. 내 몸이 얼마만큼 증상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본격적인 추나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측 골반의 교정을 통해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들을 다시 확보를 해주는 거고요. 네, 초반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다리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맞춰놓는 것들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신경이 내려가는 주변으로 약침이라는 요법을 시행 중입니다. 약침의 효과는 뭐가 있나요? 네, 안쪽에 신경이 결국 염증반으로 우리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네. 이때 염증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경의 손상을 다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침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침을 놓고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고요. 침을 맞은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동작침이라는 그런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다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90도까지 쭉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지금 화면 속에서 본 우리 환자 같은 경우에 며칠 만에 병원을 찾으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 병원을 찾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건 치료 방법일 네. 텐데요. 화면으로도 잠깐 보셨겠지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시나요? 네, 방금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1차적으로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내 몸이 틀어지게 되겠죠. 결국 허리 쪽의 문제들이 골반 그리고 하체까지 그렇게 파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바로 맞추기 위해서 추나요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추나요법을 통해서 일단 틀어진 골반을 바로 맞춤으로써 환자분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고 보행 기능이나 앉아있을 때 자세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1차적인 처치고요. 네. 두 번째로 보셨던 시술 방법들이 약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약에서 적절한 용액들을 추출을 해서 환부에다 직접 놔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약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이거나 아니면 혈관 쪽의 문제들 그리고 근육 쪽의 문제들을 치료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낮춰주는 데는 약침이 또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신경이 손상된 부분들은 우리가 디스크 치료 한약들을 복용을 함으로써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추나요법이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좀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고 많은 네네.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결국 틀어진 뼈, 틀어진 관절을 바로 맞춘다는 것들을 추나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밀추자 그리고 당길 낙자를 써가지고 밀고 당긴다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골격 구조를 다시 바로 맞추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척추의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척추와 척추 그 사이에 있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내 생활 습관에서 틀어진 골반, 틀어진 척추, 그리고 틀어진 뭐 여러 가지 뼈들, 관절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바로 맞추지 않으면 디스크는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복된다고 해도 금방 다시 재발이 될 거예요. 이런 내 몸의 전후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교정요법들이 추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방 치료 받으시는 분들 보면 저는 치료 기간이 좀 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보통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치료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성의 염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치료에서 평균적으로 한 2주에서 4주 안쪽에 증상들은 거의 다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의 사이즈나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왔는지 그리고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8주에서 12주, 한 두 달에서 한 3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보통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증의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경이 많이 눌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나 치료나 아니면 약침 치료나 아니면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인체 친화적인 치료니까 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체력이나 아니면 체질에 맞춰서 적당한 치료와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급성으로 통증이 심하게 될 때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럴 때는 집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급성의 요통, 급성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꿈쩍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요.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가 오후가 돼서 몸이 조금 풀려서 겨우 병원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찜질요법들을 먼저 해보시는 것들을 권유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삐끗하거나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쳤을 때는 얼음 찜질이나 차가운 찜질을 먼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고 네. 그 뒤에는 상황에 따라서 따뜻한 찜질로 이완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처럼 날씨가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는 이럴 때 딱 2가지를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생각보다는 우리가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준비 운동을 조금 더 시간을 가져주는 것들, 네.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보온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 다닐 때 차가운 바람이나 아니면 아침에 뭐 찬 이슬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2가지 방법들을 꼭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 운동과 보온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기가 질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인데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해서 건강식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 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바나나의 칼륨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요. 네. 바나나를 섭취했는데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바나나를 바나나에 섬유질이 많이 공급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나나를 먹고 한번 내 몸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7시 40분 아침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